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에 대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주제는 실은 원래 처음 주제에다 넣은 주제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제 자료를 서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과목이 간호 전문직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우리 간호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로를 나름 탐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하고 관련된 직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직업, 물론 여기 나오지 않은 직업 중에서도 또 틈새적으로 하는 직업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쓴 직업은 일반적으로 요 정도가 우리라고 간호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전체적으로 직업과 관련되어서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론을 배우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아마 대부분이 이제 임상에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임상 외에도 지금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한번은 강의로서 쭉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간호사가 나갈 수 있는 진로 분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는 병원 간호사예요. 뭐 병원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외의 모든 영역을 나감에 있어서 언제나 얘기하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는 나도 아니면 뭐 어디 연구원에 가서 연구를 하는 연구간호사든 아니면 다른 창업과 관련된 무엇을 하든 보건교사든 간에 이 임상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간호를 관련돼서 일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 코스를 마치고 가야 되는 곳이 바로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어쨌든 이 병원 간호사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이제 대부분이 있는 것이 일반 간호사. 그 다음에 전문 간호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석사 학위를 가지고 졸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는 13개 종류의 전문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위를 가진 전문 간호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전문 간호사하고는 좀 다르게 병원들에서 자기 병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 분야 간호사인데, 학위를 가진 전문 간호사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전담 간호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뭐 당뇨 전담, 상처 장로, 질 관리, 장기 이식, 보험 심사 이런 전담 간호사 외에도 병원마다의 특수성에 따라서 뭐 몇 타의 그런 전담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병원들이 자기 병원의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분야의 전담 간호사로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실상은 학위는 일반 간호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문 간호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종류예요. 그런데 어쨌든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간호사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로가 이제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거 외에도 또 간호를 백그라운드로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보건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간호사들은 공무원으로 들어갈 때 원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9급부터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8급부터 있어요, 간호사들은. 그래서 한 급 높아서 이제 8급이 우리로 말하면 일반 간호사 정도에 이제 그 해당되는 간호사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뭐 15년,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말을 하면 15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면 5급 간호사 정도에 이렇게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그 시험을 치고 뭐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는 이런 보건직 공무원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중앙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어요. 이 지방직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간호사,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간호사, 보건진료, 이제 이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 백그라운드에서 교육자 역할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초, 중, 고의 보건교사들. 그래서 2급
보건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처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립으로 갈 때는 그 학교에서 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립을 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위고사, 그 어려운 순위고사를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국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건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 보건교육사는 무슨 이렇게 학위가 아니라, 이것도 아까 병원으로 말하면 전담 간호사처럼 보건소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하는 거에 더 전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 마치 이것처럼 이 전문의는 아니지만 여기처럼 일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건교육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양 보건소에서 같은 교육을 시킬 때, 병원도 마찬가지로 귀양 환자들의 당뇨를 전담할 때는 전담 간호사가 하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보건교육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교육사가 되려면 학교에서 일정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들었다라고,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빙을 시키면 이제 그런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해외로 간호사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국제화된 우리나라의 직업군 중에서 가장 많이 국제화된 직업군이 간호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세계화되고 국제화된 직업군이 이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군이 이제 해외 취업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 이 안에도 뭐 종류가 많겠지만 이제 크게 우리가 분류를 나누면 이런 거 더불어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마 임상에서도 임상 연구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병원 안에 연구 전문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은 없었다가, 이제 우리도 그것만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병원에 그걸 전담으로 주기를 가지고 하는 간호사는 없는 걸로 아직은 알고 있지만, 이제 어쨌든 연구를 하는 그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석사, 좀 그쪽에 팀장이나 그쪽에 어떤 전임이 되려면 박사, 이런 직위를 가지고 보건 의료와 관련된 나라 국가 공인기관에서 일을 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보건연구소라든지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쪽에서 간호를 백그라운드로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는 보통 기본적으로 석사, 박사를 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임상에서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니까, 이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석사 학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간호 계열에서는 학위가 미니멈적으로 석사가 있어야, 왜냐하면 석사가 있어야 자기가 자기 학위 논문을 써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임상 논문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때는 우리가 간호 관련된 전공도 배우고, 물론 아마 이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간호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는 학부 시절에는 이 연구 방법론이나 이론 같은 것들이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에 인볼브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석사를 하는 지금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과목을 딱 봐도 뭘 배우냐면 이론, 연구를 할 수 있게 이론을 배우고, 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통계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니멈적으로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려면 미니멈 석사에, 아직은 뭐 이거 기준을 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선호해서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하겠죠. 지금은 병원에서 석사를 가진 간호사도 되게 많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박사를 학위를 가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다는 것은 병원 안에서의 연구에 대한 그런 요구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병원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자기가 성향이 연구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지역사회하고 관련되어서 산업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산업장 하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장, 우리 보통 산업장 중에 하나가 여기 대학도 의료실, 의무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의무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우리가 또 많이 가는 것이 간호장교. 장교 쪽으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뭐 장교로 가는 것은 간호장교는 이제 기본 베이스고 거기서 점점 거기서도 석박사에서 교수로 가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군에 계속 남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간호장교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진료로 아마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법의관이라고 하는 건 들어봤잖아요. 의사들이 그 무슨 살인 사건이 나면 그 시체를 가지고 부검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법과 관련된 어떤 진단을 내려주잖아요. 법의 간호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의 간호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거를 담당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소정의 어떤 그 커리를 마치면 법의 간호사가 되어서 법의 관처럼 같이 그렇게 시체 부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세계화 국제에서 의료 통역사라고 하는 직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이제 좀 리저블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국제보건 간호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꿈이 간호사 학생들 중에 면담하다 보면 꿈이 이런 해외에 나가서 봉사 같은 거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간호가 하나 배워놓으면 뭔가 그런 쪽에 봉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 이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보건 간호사, 코이카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고 항공간호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스튜디오스로 가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튜디오스 아니어도 항공 안에 그런 또 의무실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저 때만 해도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하나도 이렇게 좀 이제 키가 크고 날씬하고 외모가 좀 이렇게 받쳐주고 그러면 간호사 출신의 그 스튜디오스를 되게 많이 선호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스도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우리도 참 어려운 직업, 쉽지 않은 직업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결국에는 이제 제 친구는 교사로 갔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런 쪽에서 간호라고 하는 거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조산사. 지금은 많이 이제 이 조산사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약간 사그러들었다가 또 요즘에는 다시 조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는 그 분만에 있어서도 웰빙 분만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서 예전에는 조산사가 흔했던 아주 옛날 시대에는 집에서 많이 낳기 때문에 조산사가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다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아이도 적어져 가면서 지금은 어떤 경우에 많냐면 뭐 집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수중 분만을 한다라든지 무슨 뭐 가족 패밀리 무슨 어떤 분만을 한다라든지 이래서 요즘에는 또 거꾸로 이 조선사라고 하는 잡이 또 다른 스페셜하게 또 약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기타 진료 분야가 있고 이제 그 외로 창업하는 간호사들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그래서 산후조리원, 뭐 산후조리원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게 신생아실이나 산실, 그 다음에 분만실 이런 곳에 있었던 간호사들이 이제 일정 어떤 창업과 관련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이 뭐 며칠 사이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일정 기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케어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적격하게 맞는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창업이에요. 우리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널싱홈. 그래서 널싱홈,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데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사기업에서 가져가고, 아주 이제 어려운 분들은 국가에서 하고, 중간에 있는 이 그룹을
많은 직업군에서 요양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간호사 이것도 마찬가지. 요양원도 한 번 들어오면 오랜 기간, 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멈적으로 굉장히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돼서 가족이 케어 못하는 순간에 오기 때문에 뭐 이 트라케오스토미 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욕창 간호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많은 군이 요양원을 차릴 수 있지만 가장 그것을 오랜 기간에 질을 높게 할 수 있는 군이 바로 간호사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하는 요양원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창업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요즘에 이제 또 어린이집을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때 배웠던 아동과 관련된 과목들 있죠. 그런 몇 개의 과목을 요구를 해요. 어린이집을 열려면. 그래서 유치원은 못 열어요. 유치원을 하려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전공을 따로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유치원 밑에 더 어린 아이들 있죠.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은 간호사의 그 과목을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의료와 관련된 IT 산업, 그래서 그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틈새 시장으로 하는 그 간호를 백그라운드라는 사람들이 직업군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 써놓은 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일반화된 직업군. 그래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그런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큰 맵으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간략간략하게만 보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병원 간호사회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속해져 있을 것 같은데, 병원 간호사회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일반 간호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일반 간호사들을 위한 그런 그 과목이나 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고, 기본적으로 일반 간호사는 이제 여러분 학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 간호사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전문 간호사도 마찬가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건부터 시작해서 임상 아동까지 총 13개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 이 전문 분야를 좀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외국 같은 데 보면 전문 간호사 이 널스 프랙티셔너가 우리처럼 이렇게 13개 종류가 아니고 크게 한 3-4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이거를 2005년도에 만들 당시에는 하나라도 더 빨리 이 자격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간호사의 직업을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 분야로 나누어졌어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이것도 석사 학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학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얻는데 딱 요거를 하고 나면 요 분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패밀리 하고 묶어놔버리면 이 안에 많은 분야를 섞어서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딴 자격증이면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너무나 구분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몇 개씩 묶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내가 전문 간호사를 트라이 하려면 내가 교육이나 임상하고 떨어진 지가 10년 이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3년 이상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 각각마다 다 관련 임상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이제 그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열리고 있는 전문 그 간호사 과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제 전문 간호사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큰 시류를 본다면 뭐 의료시장 개방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된다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거의 뭐 MP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어드밴스드 널스 프랙티셔너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조금 그런 미국의 그 전문 간호사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제 당뇨 전담하는 것, 당뇨와 관련돼서는 그 전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많이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해서 봐줄 수 있는 것이 당뇨병 교육 간호사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제 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상처 장루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장루 실금 간호사회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다 자기네끼리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련된
관련된 그런 웹사이트들이 다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면 그 관련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질관리 전담 간호사,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적정 진료 관리실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QI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병원의 모든 퀄리티를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곳.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QI 간호사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그래서 이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서 말 그대로 코디네이트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무슨 뭐 기준이, 아까 이건 다 전담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무슨 학위는 아니에요. 학위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격 요건을 가져서, 그러니까 전담 간호사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제 이건 하나의 장기이식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제 자격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닌데, 그럼 누가 되는가 하고 봤더니 보통 3, 4년 정도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환자실 또는 수술실에서 좀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다음에 이식에 관해서 관심도 있고 이해가 좀 더 많은 사람, 그리고 일부 병원은 나름 이렇게 자기네가 자기네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요. 뭐 중환자실 또는 신장실, 인공신장실 이런 곳에서 5년 이상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중환자실, 신장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거나, 나름 자기네 병원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런 정도 있는 사람들을 이제 뭐 간호부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담은 다 이런 식으로 뭐 6개월 또는 뭐 1년, 뭐 아니면 몇 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일정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이런 그 전담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험심사 간호사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핫하게 많이 뜨고 있는 그런 또 그 직업군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험심사도 예전에는 원무에서 원무를 하는 그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로 원무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EMR 되고 그 원무과가 사라지게, 원무에서 이런 어떤 기록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직업군이 사라지는 경우도 간간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EMR 때문에 다 사라지고, 이제 원무과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과연 이 진로가 적정한 코스로 가서 했느냐, 불필요하게 환자한테 더 많은 어떤 그 진료를 행했느냐,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봐주면서 이 원무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정이 이제 간호사라는 거죠. 왜냐면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경제나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보험심사 간호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보험심사 간호사로 간호사 백그라운드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서너 명 들어가서 병원마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실은 사보험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더 활발해요. 그래서 삼성생명,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그 보험회사를 가보면 간호사로서 그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이 질병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간호를 백그라운드로 된 사람을 데려다가 혹시 이 병원에서 뭔가 올바르지 않은 코스로 뭔가 이 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개 환자의 보험 피해 한 70%는 나라가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를 그 직업을 커버해 줄 사람이 간호를 백그라운드라면 가장 적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나라 기관에서도, 또 우리 병원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주는 간호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한대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그 친구가 삼성생명의 이 보험심사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장인데 이제 꽤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으로 있는데, 굉장히 페이도 우리 간호사 못지않게 세요. 페이도 굉장히 세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와서 보험 심사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관리 실습 나갈 때 거기 가서 실습까지는 안 하지만
보험심사과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간호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보험심사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만큼 요즘에는 핫하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심사 간호사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급, 2급 해가지고 응시 자격, 저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응시 자격 나중에 이 자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트라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어쨌든 병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직 공무원을 아까 내가 중앙직과 지방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우리 간호사들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앙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아까 보건복지가족부의 간호사들의 출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 요즘에는 직업군 중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기업 쪽에서는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나마 우리 병원 쪽은 좀 덜한데, 밖에 기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요즘에는 이 취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로 그거 다른 거는 안 보고 딱 그거 한 건으로만 본다면, 졸업하는 4학년들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간호학과 학생들밖에 없어요. 간호학과 학생들은 4학년 1학기만 되면 이미 다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것도 다 유수한 데에서 우리 이미 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다른 과의, 여기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의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정말 취업 과외를 다시 해야 될 정도예요. 우리는 실은 국내에만 이 정도죠. 해외를 나가면 국내보다 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를 나가면 훨씬 더 대우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로서 가장 취업하기가, 우리가 다른 직업군은 외국에 나가서 취업하기가 같은 전문직이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간호의 이걸 가지고 있어 항상 학생들한테 많이 말해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가, 우리가 보통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석사 박사 많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석사 박사를 공부를 할 때 똑같은 공부를 교수한테 배우지만 등록금이 우리는 인터내셔널이에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한 2배 반 정도 돼요. 저도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똑같은 말 똑같이 배우는데 걔네가 뭐 100만 원 내면 나는 한 250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게 영주권만 따면 그네들하고 똑같은 등록금을 낼 수가 있는데, 영주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 다른 직업군은. 근데 이제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업을 해서 한 몇 년 정도 하면 몇 년 안에 대부분이 간호사들은 영주권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금도 이제 거기 나라 학생들하고 똑같이 낼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내가 간호사로서 취업을 하게 되면 중정도의 어떤 페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는 것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다른 과의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부모가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그 유학비를 환율, 생활비 대주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간호를 백그라운드로 한 학생이 갔었을 때는 자기가 물론 힘들죠. 일을 하면서 언어도 풀리고 영주권도 받고, 뭐 우리 지금 여러분처럼 병원 관련된 학교 관련된 병원은 서포트 해줘요. 또 학비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성 몇 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게 간호학과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다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이제 약간 살짝 샜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공무원을 얘기하다가 왜 거기까지 얘기가 빠져갔지? 흥분하다 보니까 막 간호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막 끊이지 않고 이 끝을 내야 제 말이 끝나요, 애들한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가는 길도 있는데, 중앙직 공무원으로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보건복지가족부,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우리 가서 간호사들이, 공무원 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군요.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이 학생들의 가장 요즘에 핫한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에 하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좀 튼튼한, 그리고 왜냐면 공무원이 월급보다도 그 복지가 좋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복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8급 5급만 돼도 거의 사무관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여서 어쨌든 그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방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건간호사, 보건진료원들이 있어요. 이제 보건소, 보건진료원. 이 보건소는 지금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소장을 좀 한 데가 있었는데 요즘의 추세를 보면 보건소는 대부분 의사가 소장을 해요. 이제 크게 큰 도시들은. 근데 지금도 보건진료소는 약간 이게 지방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가 소장을 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보건소에서 조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 있으면서 연구를 이제 보건소 그때 그 FMT인가 그 보건소에 그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보건소 우리나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보건소를 다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페이는 내가 못 물어봐서 명확히 우리 임상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페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임상보다 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인의 성취감으로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이제 보건소의 간호사들은 자기가 이제 좀 활동적으로 오래되고 어느 정도 시니어 정도가 되면 자기가 사업을 꾸려서 정말로 좀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꾸려서 하다 보니까 독립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이나 보람은 내가 이제 여러분 병원에서 그 일을 하는 또 이렇게 지도 학생들도 많아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성취감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건소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페이적인 측면이나 토탈로 보면 어디가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성취감적인 거, 독립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큰 걸 많이 보았어요. 어쨌든 이제 보건간호사회도 이렇게 여기 보건간호사가 있고 보건진료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 먹어서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건간호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험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간호는 8급하고 5급 이렇게 급이 있어서 8급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쳐요. 5급도 마찬가지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으로 이제 임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자는 이제 아까 교육사는 전담처럼 무슨 그 자격이 아니니까 이제 치우고 보건교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초중 고등학교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몇 학급 이상에서는 보건교사를 2개 이제 돼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것도 보건교사회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혹시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는 그 선생님들은 보건교사를 하려고 해도 임상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다음에 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없이 보건교사로 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은 그만큼 우리한테 필수이자 그러니까 여기가 마무리는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끝을 내는 간호사도 있지만 이제 여기 플러스 아까 본 것처럼 나갈 수 있는 간호사의 길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스타트는 여기서 해야 해요. 그래야지 간호와 관련된 어떤 직업이든지 저 같은 그 교수도 반드시 임상을 거쳐서 와서 교육을 가르쳐야만 우리는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임상은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건교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자격 기준이 이제 요렇게 있어요. 아마 사립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교직을 했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보건교사를 하려면 우리 때는 30%를 했거든요. 30%가 이제 성적. 그래서 저는 실은 쓰지도 않는데 그냥 따라서 보건교사를 자격증을 가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10%밖에 안 줘요. 10%만 보건직을 이수해서 보건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서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가면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 그 M16인가 이것도 싸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그게 몇 미터인지 지금 까먹었는데 거기서 낙하도 해보고 그런 훈련을 군대 들어가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 다 하고 한 달간인가 그 교생 실습 다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다 거쳐서 보건교사 우리 때는 교련도 있고 보건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양호교사죠 예전에는. 근데 양호교사 자격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도 그렇게 자격증을 그렇게 따놓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영악하고 똑똑한지 딴 애들은 이제 그것도 경쟁이 좀 있기 때문에 성적 플러스 면접 이런 걸로 이제 제가 면담을 해요. 그럼 이렇게 면담을 해서 왜 보건교사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임상 후의 노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이제 임상을 자기네들이 다 하고 이제 임상이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멈추겠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길을 갈 때 하나의 안전 코스로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냥 하여간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쪽에 이렇게 영리하고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보건교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따놓으면 순위고사는 나이 먹어서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립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정말 간호학이 정말로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제 친구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내일 입학 30주년을 해요. 그럼 입학한 지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선생님이라지 밖에 나가면 이제 아줌마예요. 근데 우리 나이에 이제 임상 조금 이런 친구들 많았어요. 예전에는 임상 조금 하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그만두고 아이를 이제 다 키우고 아이가 대학생이 되니 이제 갑자기 이제 배운 학부는 그래도 대학을 나왔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동창도 나가보고 대학교 동창도 나가보면 고등학교 동창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 과가. 그러면 그때 당시는 공부를 정말 저보다 더 잘해서 서울대 가정학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우리 학교 이제 대표였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처음에는 잘 나갔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만두고 나중에 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보니까 가정학과라서 교수가 되든지 뭔가 그쪽 길로 안 가는 한에는 학습지 교사밖에 못했어요. 다시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근데 이제 대학교 동창회 가서 얘도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임상 조금 하다가 아이 낳고 이제 그만두다가 아이가 대학생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보았었을 때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나이에 뭐 몇 년 전 얘기지만 우리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서 순위고사를 보겠어요. 근데 그때는 30% 교직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 이 수증이 있으니까 사립 인문계 말고 그때 당시 우리로 말하면 실업고등학교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문이든 실업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립고등학교에 처음에는 기간제로 들어가요. 왜냐 처음부터 이 사람 뽑아주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선생님이잖아요. 기간제. 우리 나이에 그 많은 세월의 공백을 뒀다가 다시 직업을 찾았을 때 이런 데를 뽑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농담해서 야 너는 그 슈퍼마켓에서 캐시를 해야 되는데 네가 선생님이 되었구나. 그러다 전국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그 전담으로 그러니까 사립은 그렇게 이 자격증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많은 소스를 이미 다 알고 자기의 노후의 하나의 그 보장으로 그렇게 교직을 또 해놓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교직을 하려면 이런 자격 이수, 자격 기준, 응시 자격 이거 색깔이 이렇게 안 나와요. 1차, 2차를 거쳐가지고 여기 뒤에 경쟁률 이렇게 나왔었는데 굉장히 높아요. 경쟁률이.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여러분 자료에는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구나. 애니메이션을 넣었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험 보고 여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6.4대 1. 이제 장애인 대상의 학교는 조금 이제 그보다는 약간 이제 낮고 이거는 이제 자기 소신이 있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처음에 이렇게 해서 따게 되면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돼요. 이제 요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건교사는 실상은 보건교사도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바람직하게 우리가 이제 학생들 지역사회에서 실습을 내보내보면 정말로 그 학교에는 저 보건교사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건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보건교사는 정말 같은 그 간호학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소심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교사는 그 학교에서 거의 혼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건강, 뭐 신체 발달,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는 그만큼의 그 사람의 역량만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내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교사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보건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보건교사들이 아직까지는 교장, 교감 이렇게 막 진급되는 경우가 드물어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장학사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라고 하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되고 싶어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에 이제 속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지금 간호학과가 2012년 기준에 하면 우리나라 간호학과가 모두 2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굉장히 많이 생겨나가지고 200개 정도가 있고, 과목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과목, 우리의 주요 메이저인 과목들로 이제 과들이 되어져 있고, 이제 간호대학 교수가 하는 업무가 이제 대학의 교수도 만만찮아요.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스트릭한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처럼 학교 강의, 교육 커리큘럼, 지도학생, 면담, 연구, 재원도 따와야 되고, 그리고 간호학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학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학교에 있으면 우리 학교를 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 또 활동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임상 실습도 지도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교수가 되려면 이제 박사를 마치고 여기에 써져 있지는 여기 박사를 마치고 나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 후에 또 뭐 외국을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데 가서 박사 후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에 따라서 이제 채용이 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의 기본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간호학과 교수가 되려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인증평가라고 하는 대학의 우리 병원의 JCI 뭐 이런 것처럼 이 대학도 이제 인증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학교에서 안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대학 교수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임상을, 근데 지금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3년, 뭐 안전하게 5년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임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본 조건이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어느 이제 대학들에 들어가서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산업장, 굉장히 다양한 산업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산업장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임상인데, 임상이 또 굉장히 독립적인 역할과 비독립적인 역할을 우리는 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면서도 임상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굉장히 다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그래서 독립과 비독립적인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그것도 어쨌든 하나의 우리의 그 업무예요. 업무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상을 발전을 이제 시켜 나가겠죠. 어쨌든 산업장 이런 관리하는 그 간호사들도 있고, 아까 연구원 쪽으로 가는 게 요즘엔 굉장히 또 많아요. 이제 연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파헤치고 이렇게 혼자 뭔가 노력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많이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간호사가, 그래야 미니멈적으로 우리가 연구의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우리 간호사가 많이 있는 곳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간호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기 다 간호사들이 석사 또는 박사의 어떤 그 디그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열심히 연구에 인볼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박사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이런 곳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박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연구원들은 한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쪽은 이런 모집 공고를 내고 이런 지원 자격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자격을 걸고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석사 이상이든지 뭐 박사든지 뭐 면허 취득한 다음에 얼만큼의 경험이 있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뽑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임상 연구 간호사,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임상 여러분 이제 있는 임상에서 지금 아마 각 유닛 안에서도 연구하라고 아마 시달림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이 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연중에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겠죠. 좀 이제 임상 연구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맡아서 해주기를. 그래서 근데 아예 그렇게 파트가 있어요. 외국에는 임상 연구 간호사가 이제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연구만 하는 거예요. 임상에서. 그러니까 임상에서 연구만 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임상 연구 코디네이터 CRC라고 하기도 하고 임상 연구 간호사 그래서 CRN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이제 그 얘기 했었죠. 안암구로 연구 중심 병원이 되었다고 뭐 안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병원이든지 간에 가장 쉽게 작은 힘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연구가 가장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사 수업 중에 과목에 조직관리론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르쳐요. 근데 조직관리론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병원 컨설팅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조직을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병원 조직을 컨설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곳이 이제 대학병원 아니면 기업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삼성, 뭐 아산, 그다음에 뭐 우리 고대, 그다음에 뭐 연대, 뭐 서울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해보면. 의외로 연구 이제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조직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서 어떻게 해야 이 조직이 경쟁 우위로서 뭔가를 어떤 지표를 뽑아내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해주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그 구성원들의 연구 능력도 우리가 다 뽑아오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삼성이나 아산 같은 데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이 1학기 때 우리가 했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뭐 물론 고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기가 있는 그 영역 유닛에서 가장 쉽게 두각을 특히나 지금 연구중심 병원이 되고 있는 이 현상에서는 제일 빨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연구겠다. 다른 것들은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수정하거나 바꾸기 어려운데 연구는 그 팀만 좀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많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엔 다 에비던스 베이스 프랙티스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에비던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 에비던스가 바로 연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임상 연구 간호사라고 하는 이 직업군이 이제 앞으로는 혹시 이제 자기가 통계 같은 거 즐거워하고 좀 취미가 맞고 컴퓨터 뭐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통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번을 말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국을 나가서 뭔가 나가면 보통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요. 처음 외국을 나가면 언어가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 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우리를 얘기할게요. 일반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외국을 나가서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3년에서 5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충당을 해요. 그러면 환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3년 벌었으면 거기 가서 1년이면 이제 다 끝이 나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아무리 전략해 써도 환율이 높으니까 뭐 지금은 높은 것도 아니고 옛날 IMF에 비하면 어쨌든 환율은 뭐 한 1100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보내주지 않는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간호사를 하든지 뭐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해서 간호사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간호사를 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선에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되냐면 교수의 TA가 되든지 그러니까 연구 조교가 되든지 티칭 조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등록금이 장학금으로 나오거든요. 그 생활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 교수는 내가 그냥 아무나 보면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석사나 박사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그래서 보통은 석사들은 별로 선호하잖아요. 석사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박사 됐을 때는 어쨌든 내가 그런 돈을 생으로 나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석사를 거치면 이제 언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리즈러블 해질 거고, 그럼 박사 때는 뭔가 내가 뭐 이렇게 벌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교수가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 교수도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돈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서 간 사람들은 언어가 잘하는 사람 빼놓고는 TA는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또 TA는 그렇게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이제 물론 외국에 가서 석사, 박사를 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돌아와서 뭐 교수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큰 역량이 뭐냐면 지금 있는 우리 교수들의 가장 큰 역량은 연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게 연구. 물론 티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포션이고 또 그 티칭만큼 중요하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연구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의 능력이 그 젊었었을 때 그 교수 밑에서 RA, 리서치 어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RA로 있으면서 장학금 받아가는데 교수는 어떤 RA를 선호하느냐? 통계를 잘하거나 뭔가 이런 쪽. 왜냐하면 교수도 자기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뜻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학부 때 아니면 지금 석사 이런 때 통계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계는 뭐 세계적인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된 거 외국 그 영어로 바뀌어봤자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잘하면 그렇게 RA로 뽑히기도 훨씬 더 좋고 자기도 이렇게 벌어가면서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를 해요. 그만큼 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임상도 그렇고 뭐 이제는 연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간호하고 관련되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 모든 곳이 에비던스 베이스를 하려면 다 연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에 이제는 친해져야 돼요. 연구를. 그러려면 일단 통계를 좀 잘 알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를 하는 동안에 통계가 만약에 강의가 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정말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사비로 통계 들으려면 통계는 비싸요. 혹시 관심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에 열렸을 때는 내가 등록금 우리야 뭐 등록금도 진짜 거의 풀이지만 가서 들으면 굉장히 아무 돈 없이 가서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밖에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교수한테.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있는 통계는 솔직히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간호학이 전공이 통계가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교수들도 돈을 내고 방학이나 이런 때면 막 또 막 통계가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리고 통계는 또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통계의 중요성이 이제 그만큼 그거는 어느 영역에나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를 졸업하면서 그러니까 석사를 졸업하면서 내가 연구를 학위 논문을 쓰니까 학위 논문을 쓰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익숙해져서 그거와 유사한 거를 막 써보고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이렇게 핵심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임상 연구 코디네이터 활약을 간호사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적격으로 하는 사람들이 간호사예요. 의사는 자기 스페셜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을 내려놓고 다른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업군들을 보면 너무 깊어서 자기 직업을 못 내려놓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의사나 판사 그 다음에 목사 이런 직업은 아주 깊이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외적으로 있는 우리 간호학도 포함해서 뭐 약사, 간호학, 뭐 한의도 깊이 들어가고 뭐 이런 많은 학문들은 포괄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문의 성격이 뭐 여기 어느 학문에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성격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토탈리 보는 학문이에요. 우리 간호학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보면 깊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학문은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적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을 간호사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의료보험 회사가 병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그 직업군이 병원을 알면서 경영학을 그래서 외국에는 이 석사 코스에 간호학 석사와 MBA를 이 듀얼로 디그리를 받는 그런 특히 관리 영역에서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우리 고려대학교에 지금은 뭐 혼자 간호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정보를 담당하고 있고 두 교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손이 발이 손 10개 발 10개라도 뭘 다시 이렇게 펼칠 수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제가 듀얼 디그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간호관리로 들어오는 석사는 간호관리의 석사도 받지만
MBA를 받을 수 있게 이제 그 뭐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은 그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병원에 이제 병원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한다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직업군이 간호장교.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도 그 군대 갈 때 남학생들 이렇게 간호장교로 간 학생들이 이제 꽤 많이 생겨나요. 남학생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60명이 정원인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남학생 들어오는 숫자가 한 10명 정도씩 들어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5% 넘어가게 이제 성비가 다 이렇게 많이 이제는 뭐 여성 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그렇게 혼성이 됐고, 이 혼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장교로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되게 많이 가는데 간호장교로 갈 때는 실은 이제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를 서포트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간호장교로 가면 국가에서 보조를 군대는 보조를 되게,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어떤 직업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만 되면 그 대신 이제 그 후로 돌아와서 물론 봉사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건 있지만 내가 뜻을 품으면 굉장히 내 혼자의 자력으로 또한 또 외국 그 간호사 나가야 하는 거 똑같이 나 혼자의 자력으로 또 내가 얼마든지 공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호장교로 되게 많이 가는데 간호장교로 가는 대상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간호장교로 들어가고, 간호장교로 가서 하는 역할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호장교가 이미 이제 시즌은 지났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간호장교가 되는구나. 먼저 국군 간호사관학교로 아예 가는 거, 아니면 이제 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지원하는 거. 근데 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 이 간호장교로서 교수를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호장교에게 이제 필요한 그런 능력들. 이제 군인이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간호장교가 하는 역할들이 보면 보통 육해공, 소위로 임관이 돼서 이제 여자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남자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국군 간호사관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간호학사 취득 후에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되고, 임관하고 6년 후에는 대의로 전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민간 병원 간호사를 해도 되고, 석박사를 만약에 더 이렇게 취득을 하고 나면 대학 교수로도 많이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석박사 위탁 교육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학교들에서. 그러니까 군인으로 들어가서 나라에 봉사도 하고 또 나라로부터 또 혜택을 받아서 자기 꿈을 많이 이렇게 펼치기도 해요. 이런 길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창업, 요즘에는 창업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창업을 할 때는 너무 어린 나이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많은 그쪽 계열의 임상도 경험을 하고, 특히나 널싱홈을 제일 많이 창업을 하는데, 이 널싱홈을 창업함에 있어서는 임상 경력 많고 그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어느 일정 나이가 되었었을 때 창업을 하면 굉장히 적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업하는 그 코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널싱홈, 아동보육센터, 사회복귀시설, 뭐 이런 조산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우리가 창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아까 이 산후조리원, 아까 제일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 산후조리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일반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만 해도 아주 옛날이어서 산후조리원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아기를 낳으면 다 산후조리원에 있어야 되는 걸로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류바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돈이 있는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다 이렇게 받고 가요. 굉장히 그게 또 하나의 큰 부가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은, 동남아시아는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커서 중국, 뭐 인도,
태국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 저리 가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환율로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류바람으로 한 출산 후에 6주 정도로 이렇게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와서 하는데 그 코스들이 되게 이렇게 막 아주 맞춤으로 산모에 대한 거, 아기에 대한 거, 뭐 피부 관리에 대한 거, 뭐 온갖 몸매에 관한 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산후조리원은 아주 한류바람을 되게 많이 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간호사가 운영하는 그런 데가 잘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 요양원, 아까 말한 널싱홈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널싱홈이 뭐였었죠? 널싱홈 그린힐. 그 간호사인 백그라운드 분이 창업을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벌죠. 우리가 버는 이런 그 월급쟁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언제나 널싱홈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을 때는 우리 학부 아이들 4학년들을 관리 실습에 거기를 보내서 어떻게 이걸 창업을 하게 됐고, 애들이 정말 이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돈이 이제 얼만큼 투여해서 얼만큼 받고 뭐 이게 그분의 이게 히스토리를 쫙 들으면 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런 창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널싱홈 그린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네, 우리 큰 오빠의 이제 부인, 그러니까 새언니 간호사예요.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했어요. 가지고 어린이집은 이제 간호사니까 이런 배경이 있어서 할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유아교육과 숙대 유아교육과에 들어가가지고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원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간호학과 하면 어린이집까지만 되고 어린이집 원장은 될 수 있는데 유치원 원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숙대로 가가지고 그때까지는 아까 이대가 뭐 결혼한 사람은 뭐가 안 되고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대로 가가지고 숙대에서 그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까지 들어갔는데 늙어서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못 들어가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간호학을 백그라운드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공한 아동 관련, 뭐 심리 관련 몇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과목들을 이수를 하면 이제 이런 어린이집 우리가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는 그런 간호사 백그라운드 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어린이집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뭐 보시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막 넘어갔구나. 왜 또 이게 안 먹히네? 여기. 잘 나가다가 협조를 안 해주네요. 그 다음에 IT 관련은, 의료 관련돼서 하는 거, 의료 관련된 IT계는 간호사의 그런 지식이, 의료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들 데려다가 채용을 되게 많이 해요. 또 간호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IT 관련돼서 여우와 무슨 토끼인가 굉장히 유명한 그 산부인과 관련된 사이트인데 간호사가 운영하는, 옛날에 지금의 핫한 블로그처럼 되게 유명한, 초창기 때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였어요. 연대 출신인 사람이 했었는데, 그런 어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기기를 만드는 그런 IT 관련된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쪽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외 간호사와 관련된 건데, 미국 간호사 거가 이제 저기 돼버렸네. 여기서 열어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해외 간호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여러분 관심 갖고 학생들이 많이 따는 게 앵크렉스 RN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앵크렉스 RN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RN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실은 제 전공에 필요가 없는데 못 모르고 땄어요. 저는 그냥 못 모르고 딴 게 좀 많았는데 이 앵크렉스 RN을 여러분들 보통은 이렇게 코스로는 2개 코스가 있어요. CGFNS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뉴욕 보드로 이렇게 따는 앵크렉스 RN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CGNFS는 정말 미국 이민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영어도 시험 쳐야 되고 더 어려워요. 전공 플러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따는 건 대부분 이 뉴욕 보드를 많이 따요. 저도 이 뉴욕 보드를 따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갔었거든요. 제가 보드는 뉴욕으로 따고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이 간호사를 해보려고 이제 이게 다 해서 보니까 몇 가지 서류만 그 주마다 여기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딴 게 뉴욕 주 거였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때는 또 학교로부터 뭐 일부 어떤 서류를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런 것만 해결을 하면 뭐 시험을 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저 때는 왜냐면 제가 그때는 거기에서 그 이제 그 널싱 인포마틱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코스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면허증을 이렇게 전환을 했었어요. 그 전환을 몇 가지 서류를 더 첨부해서 전환을 하고 제가 얘기했었죠. 시험도 다 치고 이제 그 7등 했었다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왜냐면 시험 보는 그 면접관들이 다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었어요. 나보다 이제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노인병동이었는데 이제 돈도 너무 저거 갔을 때는 환율이 1,400원대 IMF의 말기였거든요. 2000년이었으니까 2000년이어가지고 그때는 IMF 말기여서 1,400원대여가지고 집에서는 아무리 돈을 보내줘도 내가 아무리 아껴서 써도 정말로 막 그 학비가 너무 비싸고 생활비도 그렇고 특히나 또 샌프란시스코는 뉴욕 못지않게 비싼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안 되겠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은 시험 치고 거기는 이제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수리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1차 시험이 calculate 우리 아이들 주사 놓을 때 GGT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다 까먹었는데, 그거 계산하는 거, 그걸 먼저 한 20문제인가 1차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러면 이제 2차가 뭐냐면, 이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이 우린 제일 약하잖아요.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니까, 야, 뭐 내냐, 니네 병원은. 가지고 이제 몇 개의 소스를 얻어서 그건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잘 통과를 하니까, 4명인가 5명이 그때 면접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3차로 이제 널싱 우리 프로세스 있잖아요. 무슨 상황을 하나 주고, 거기에 따라서 널싱 프로세스를 쓰게 하는 거. 이렇게 3차로 시험을 봤는데, 거긴 등수까지 나와가지고 7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재의원 비자로 갔기 때문에 비자를 바꿔야 돼요.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비자로 바꿔야 돼서 그거 바꾸는 사이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임용 그게 떠가지고 어플라이를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워요. 거기서 1년이든 2년이든 미국에서의 간호사를 좀 경험하고 왔으면 한국에서 했고, 미국에서 좀 해보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꼭 뽑아놓으면 이렇게 딴소리를 해요. 돼서 좋은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시험 볼 때는 그냥 이 뉴욕 보드로 해서 그냥 RM만 우리가 시험을 쳤었는데, 지금은 간호협회인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간호전문직과 윤리라고 하는 지금 우리 학부에서도 가르치는데 이거를 따로 또 필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뭐라고 해야 되나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조금 또 바뀌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받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에서 딸 때는 요걸로 따요. 요걸로 따고 주가 바뀌면 이제 주에 따라서 뭔가 이제 체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업무는 뭐 이런 업무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일본으로도 꽤 많이 가는가 봐요. 일본 간호사 이런 홍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일본, 요런 데 좀, 이것도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해외에 지나가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법의 간호사 있었나요? 그 법의 간호사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떠서 그런데 말 그대로 시체 검시를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의 간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좋은 점이 있었었냐면,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 성범죄 이런 거 당하면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그 대면을 하거나 처치를 했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다 손실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장소에 법의 간호사가 가가지고 하면 이제 증거가 될 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배우거든요. 배우기 때문에 그런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외국 우리 그 법정 드라마 같은데 보면 똑같아요. 거기에 나가서 법정에 나가서 간호사가 진술해줘요. 그 이제 뭐 이거와 관련돼서 이것이 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시한 결과 아니면 뭐 검수한 결과 뭐가 어떻고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법의 간호사가 요즘에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이런 쪽으로 수사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도 법의 간호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법의 간호사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 통역사, 이제 언어에 좀 리즈러블하면 요즘 아이들은 여러 언어를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한 과에 보면 이렇게 한두 명씩 있어요. 참 부러운데, 뭐 이제 어렸을 때 뭐 이제 그 개인 그 상황 때문에 언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 뭐 일어 이런 정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여러분 병원에서는 몽골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몽골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세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기본이란 말도 하기가 참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한대요. 영어는 당연한 거고 이제 기본이 중국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국제화, 그러니까 우리 의료 쪽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쪽도 그래서 의료 통역사라고 하는 거 많고, 아까 국제보건간호사 코이카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약간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제보건간호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산사.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조산사는 그 맨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했다가 중간에는 다 병원으로 갔다가 아주 시골 아닌 다음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웰빙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산사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산부인과가 지방에는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케어하거나 뭐 관리하거나 할 때 문제가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의 얘기는 이제 한번 여러분이 뭐 이미 알고 있어도 좋고 또 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간호전문직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는 처에 간호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그 직업군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이걸로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까 여러분들 발표 날짜는 대표가 이제 정해가지고 학생 자료실도 올려놓으세요. 누구누구 언제 하고 이런 거.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일정대로 할 거고, 이제 바뀐 일정에는 혼선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 날짜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전반부는 좀 이렇게 가지만 후반부 때는 내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컴퓨터실에서 여러분이 같이 작업하면서 할 거라는 거. 오늘 수고했습니다.